안녕하세요. 이노소셜랩 서진석 연구위원입니다. 빛꽃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ESG 경영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해외 기업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국내 빛꽃 기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가방이 된 자동차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빛꽃 기업 모오덴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전 세계에 약 6,300개의 빛꽃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22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90% 이상이 임직원 50명 이하의 스타트업들입니다. 모두 훌륭한 기업들인데요. 그중 모오덴을 소개하려 합니다. 모오덴은 2022년 2월에 비콥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콥은 매년 상위 5%를 세계를 위한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하는데요. 2022년에 모오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컨티뉴도 익숙한 이름이죠. 모오덴은 회사 이름, 컨티뉴는 브랜드 이름이죠. 먼저 모오덴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모오덴 본사 입구에는요, 컨티뉴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 벽면에 미니 자동차 차체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오덴 창업의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모오덴 창업자는 최희연 대표입니다. 최 대표는 2009년에 어렵게 중고자동차 미니를 구입했는데요. 곧바로 뺑소니 사고로 폐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폐차 시 일부만 재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죠. 심지어 멀쩡한 자동차 시트 가죽도 버려진다길래 아쉬운 마음에 그 커버를 벗겨왔습니다. 이를 보고 주변에서 저거 가방으로 만들면 좋겠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것이 작은 모티브가 됐습니다. 대학원 논문 주제가 자동차 회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강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13년 초부터 폐차 가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요, 300여 개의 폐차장을 쫓아다니고 또 가방 장인을 찾아다니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5년 6월에 단돈 500만 원으로 창업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모오덴, 브랜드 이름은 컨티뉴였죠. 창업을 했지만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았습니다. 폐가죽의 질감을 살려야 했고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수 세제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또 폐기되는 자투리 가죽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빠르게 서두르기보다는 제품 제작 프로세스의 완성도를 높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죠. 처음 준비하기 시작한 지 약 4년이 지난 2016년 9월 모오덴은 비로소 컨티뉴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잊혀진 것에 새로움을 부여하여 환경을 이롭게 하는 기업, 그 모습을 구체화한 것이죠. 런칭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방탄소년단 RM이 컨티뉴 가방을 내면서 화제가 됐기도 했고요. 2018년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컨티뉴 가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컨티뉴 가방의 판매가 궤도에 오른 것은 비단 유명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패턴 실장은 가방 제작 경력이 45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오덴은 보통 30년 이상이 된 장인이 컨티뉴 가방을 만들고 있죠. 엄격한 품질 테스트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컨티뉴 공장 한쪽에서는요, 세대의 테스트 기계가 연신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다양한 충격을 줘서 가방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샘플이 나오면 이곳에서 일주일간 테스트를 하고 이것을 통과해야 신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제품 하면 품질만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도 다소 선입견이 있는데요. 컨티뉴의 럭셔리 라인 제품을 보면 가방 한 개가 300~400만 원 합니다. 비싸죠. 예를 들면 벤틀리 자동차 시트 가죽 커버 하나를 해체해서요, 수작업으로 하나의 가방을 만듭니다.
이런 가치가 있기에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모오덴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컨티뉴 제품의 환경적 가치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매년 90만 대 정도가 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다행히 폐차 시 엔진, 변속기, 배터리, 강철 이런 것은 재사용이나 재활용됩니다. 그래도 무게 기준으로 5%는 결국 쓰레기가 되어 매립장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6만 7천 톤이나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대표적인 폐기물이 자동차 시트 가죽입니다. 세계 최대 유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농가보다 폐차장에서 더 많은 소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과 소재의 수명은 다릅니다. 자동차는 보통 10년, 15년 정도 타잖아요. 그런데 천연 가죽의 수명은 40년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자동차에 쓰이는 가죽은 최고급입니다. 여름에는 고온, 습기에 견뎌야 되고요. 땀에도 끈적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또 겨울에는 냉기에 강해야 됩니다. 또 끊임없는 마찰에도 잘 마모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이런 고품질의 천연 가죽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용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모오덴은 자동차 시트 가죽컵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탁 가방이 있죠. 이 프라이탁은 무늬를 살려서 재단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트럭 방수포의 50% 정도만 살려내죠. 반면 모오덴은 자동차 시트를 정성껏 해체하고요. 거기에 있는 문양과 패턴을 그대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버리는 조각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폐기물은 천연 가죽만이 아닙니다. 에어백과 안전벨트도 튼튼한 소재인데요. 안전 이슈 때문에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만 안 쓰면 되잖아요. 모오덴은 이 소재 역시 컨티뉴 소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오덴의 숨은 경쟁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재 수급입니다. 자동차 가죽은 여러 경로로 나옵니다. 제작 과정에서 많은 잉여 가죽이 나오고요. 수리 과정에서 나옵니다. 또 폐차 과정에서 나옵니다. 모오덴은 많은 국내의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모오덴은 이들 회사로부터 가죽을 무료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송비 등 실부만 부담할 뿐이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친환경 경영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오덴의 환경 성과는 얼마나 될까요? 모오덴은 국가 지표 체계에 의해서 환경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죽으로 가방 한 개를 만들면 탄소 발자국을 111kg 줄일 수 있고요. 물을 약 6만 7천 리터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환경 성과는 더욱 커집니다. 2022년 9월까지 모오덴은 약 130톤의 버려진 소재를 수거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인 효과는요, 1인 가구 21만 6천 명이 1년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매우 크죠?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죠. 모오덴의 ESG 경영은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이 질문은 곧 스타트업의 경우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재활용,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훌륭한 스타트업이 많죠? 이 기업들이 강조하는 ESG 경영은 소재, 그리고 이 소재를 재활용한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역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가요? 지금까지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회 환경적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만 주목했습니다. 나무로 비교하면 어떤 열매를 생산하는지 이것을 본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ESG는요, 열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가 이것이죠. 이제 줄기와 뿌리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콥 기업들이죠.
B콥은 사회환경적 성과만이 아니라 책임성, 투명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이죠. 즉 열매만이 아니라 줄기, 뿌리도 함께 보는 거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도요,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을 위한 ESG 지표가 많죠.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지표, 그리고 KESG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러나 지표가 곧 ESG 수준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미션을 살펴보고 중대성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대성 이슈를 살펴봐야 됩니다. 중대성 이슈는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살펴보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파타고니아 사례를 한번 볼까요? 파타고니아는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영역을 넘어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ESG 경영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만이 아니라요, 원재료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파타고니아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환경적, 사회적 폐해를 최대한 줄이고 또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데는 어떻게 제품의 성과를 넘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창업 초기 모덴 최희연 대표는 우리가 친환경 소재만 썼지 과정 자체는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고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재만 친환경이 아니라 과정 또한 친환경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벤치마크할 기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벨기에의 친환경 세제 기업 에코버였습니다. 에코버는 1992년에 벨기에 북부의 작은 도시에 생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깨끗한 제조가 무엇인지 생태 공장을 통해서 에코버의 비전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지붕을 한번 볼까요? 효율적인 단열과 또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 살아있는 식물로 녹색 지붕을 구현했습니다.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요. 지붕 한쪽에는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내부를 볼까요? 자연에서 구한 목재를 사용했고요. 벽돌은 석탄 폐기물을 재활용했습니다. 건축 소재의 90%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또 퇴비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트루 제로 웨이스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데는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경기도 파주에 생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와 공장을 파주로 옮겼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에너지 100%를 자체 충당하고요. 가죽 세척에 필요한 막대한 물을 100% 자체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태 공장 옆에는 플래그십 스토어도 만들었는데요. 이 스토어를 만들 때 지속 가능한 소재를 88% 사용했습니다. 마룻바닥은 강원도 폐교육 것을 재활용했고요. 폐타이어로 매장 바닥을 완성했습니다. 벽돌 역시 건축 현장에 남는 것을 사용했고요. 선반은 톱밥을 압축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데는 생태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소재는 물론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투명성입니다. 과정에서 구현한 ESG 경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치의 확산입니다. 이는 B콥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다른 기업들 역시 가치 사슬에서 ESG를 구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죠. 견학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컨티뉴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덴이 소재를 넘어서 어떻게 ESG 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덴은 자동차 가죽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넘어 과정에 주목하면서 추진한 과제가 바로 이산화탄소 중립과 물 중립입니다. 먼저 모덴의 생태공장 모습을 볼까요? 이것은 밖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것은 내부 모습입니다. 이 공간에서 소재를 사전 손질하고 세척하고 그러면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완비하죠. 또 한쪽에는 시제품 테스트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환경 영향이 가장 큰 요소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척기와 건조기입니다. 여기에서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사용하고 있죠. 모호대는 재활용을 통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환경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산 공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오히려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이율 배반이겠죠. 모호덴이 진정한 친환경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만 합니다. 먼저 전기입니다. 모호덴은 생태공장 지붕에 삽입식 방식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삽입식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요, 설치비가 3배나 듭니다. 그렇지만 효율이 매우 높죠. 이 덕분에 2000kW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1200에서 1800kW인데요. 이를 충분히 자급자족하고도 남아서 한전에 팔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지붕에는 채광창을 내어서 자연 채광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은 어떨까요? 모호대는 한 달에 최대 3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물을 100% 친환경 방식으로 조달하여서 물 역시 중립을 실현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빗물과 세척수입니다. 모호된 4개의 건물 지붕에서 내린 빗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읍니다. 또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빗물도 남김없이 모두 모읍니다. 모호덴에 있는 모든 공간에 떨어진 모든 빗물을 다 모으는 거죠. 또 가죽을 세척한 물도 버리지 않습니다. 세척 세제는 코코넛 오일, 베이킹 소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모두 물 재이용 시설로 모아서 맨 처음에 여과하고요. 그 다음 정화시킵니다. 빗물과 세척수 모두를 정화시키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모호덴이 처음 구축했습니다. 이 설치 비용으로 무려 30년치 물값이 들어갔습니다. 환경을 위해 30년치 물값을 미리 선불한 셈이죠. 여름의 경우에는 생태공장에서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당에 어린이를 위한 빗물 풀장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훌륭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모호덴의 ESG 경영 단계를 한번 볼까요? 모호덴은 처음에 제품에서 친환경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생산 공정이 과연 친환경인가 스스로 자문을 했죠. 그래서 에너지 중립과 물 중립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면 ESG 경영이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호덴은 다음으로 운송 단계에서 탄소 영양 제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물차 역시 태양광을 통해서 충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소비자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가방만 구매하고요, 구매한 가방은 오래 사용하고 또 재사용을 위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겠죠. 아직 모호덴은 갈 길이 멀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호덴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모호덴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스타트업이자 비코빈 기업 역시 시사하는 바가 대동소이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찹밸류라고 하는 모호덴과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캐나다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를 한번 보시죠. 이 기업은 나무젓가락을 재활용해서 가구나 가정용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은 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어서 중국에서 제조되어서 멀리 9,000km나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20분만 사용한 후에 버려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 찹밸류입니다. 찹밸류는 나무젓가락 9,600개로
멋진 책상 상판을 만듭니다. 노트북 거치대를 만드는 데는 100개도 들지 않습니다. 찹밸류는 나무젓가락을 무료로 수거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덴과 유사한 모델이죠.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환경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찹밸류의 ESG 경영은 여기까지일까요? 찹밸류는 자신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환경 역량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환경 역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에서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제조해서 그것을 유통시키게 되면 많은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것 대신 각 지역에서 제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찹밸류는 나무젓가락 재활용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운송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과연 친환경 기업인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찹밸류의 ESG 경영은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나무젓가락 재활용 측면에서 환경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치사슬 전반을 보면서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 역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찹밸류의 ESG 경영의 핵심입니다. 모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지는 자동차 가죽을 재활용하는 것, 이것은 모덴의 ESG 경영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치사슬 전반으로 점차 확장시켜가면서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역량은 줄이고요, 긍정적인 가치는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비콕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ESG 경영, 마지막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타트업이자 우리나라 비콕 기업인 모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스타트업들의 ESG 경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모덴 사례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한편 기업 경영 과정에서도 부정적 역량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